네, 이 시간에는 이제 9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부분을 보겠는데, 가산세가 그 FAT 1급에서는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죠. FAT 1급에서는. TAT 2급은 가산세가 이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TAT 1급은 가산세를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가산세를 적용해가지고 신고하는 문제를 TAT 1급에서 내요. 네, TAT 2급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가산세를 적용해가지고 작성하는 건 출제는 안 합니다만은 이론으로 가산세가 나옵니다. 이론 문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양식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FAT 1급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기신고에서 한번 엔터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없군요. 자, 그래서 가산세는 실제 어느 항목에서 작성을 하느냐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가산세라고 26번에 있어요. 그래서 26번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가산세를 정리하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세율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1%, 지연수취 0.5%, 세금계산서 미발급, 세율이 여기 뒤쪽 참조해서 가산세가 여기에 이제 그 실제 신고할 때 여기에 이 표에 있는 것도 있고, 뒤쪽 참조라는 것은 이제 종이로 된 신고서에서 뒷면에 가산세를 이렇게 다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실제 신고할 때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건 몇 프로 계산을 해서 가산세 합계를 여기다 구해가지고, 가산세는 이제 납부할 세액에 더해지잖아요. 납부할 세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AT 자격시험은 TAT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이론으로, 또 TAT 1급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문제는 TAT 1급에 갈 때까지 부가가치세는 계속 문제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낮은 급수에서 안 했던 것을 추가해가지고 더 반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론에서 문제를 낸다고 그랬는데 이 가산세 항목이 뭐 한 대여섯 가지가 되어야 다 외울 수가 있는데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동안 출제되었던 것들을 봤을 때 아주 중요하다, 이건 많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제가 꼭 찍어 드릴 테니까 그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사업자 등록에 관해서, 사업자 등록을 미등록했거나 허위 등록을 했을 때는요, 두 가지 다 공급가액의 1%. 미등록은 그 아직까지 미등록한 그 공급가액만 따지는 거예요. 나중에 등록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가산세가 없는 거고요. 신고하는 시점에서 미등록 기간에 해당되는 공급가액의 1%입니다. 허위 등록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가 사업을 했는데 자기 동생 명의로 했다든가 이런,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등록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이냐?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다음 세금계산서 가산세로 이어지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개가 중요해요. 자,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가 상당히 많은데 맨 위에 있는 이 두 개는 시험에서, 이론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물어볼 것 같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했으는 지연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신고할 때 1% 가산세 포함해서 신고해 줘야 되고 또 미발급했을 때는 2% 공급가액이 2%다. 1%, 2%.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은 언제가 지연발급이냐면요. 다음 달 10일이 지나서 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났다. 이 말은 뭐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다음 달 10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특례 규정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례 규정을 감안하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은 말일 날짜로 발급하면 그건 정상 발급이 되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급 시기가 지났다 하는 말은 다음 달 10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지연 발급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3월 28일 날 공급을 5천만 원짜리 매출이 있었는데 5천만 원짜리 매출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7월 언제까지 하면 지연 발급일까요? 확정신고 기한까지 7월 25일이 확정신고 기간이죠. 1기 확정신고 기간이. 자, 그러면 3월 28일 날 공급이 있었어요. 예. 즉 판매를 했는데 4월 10일까지 3월 31일로 해서 발급하면 정상 발급, 가산세 없는 거고. 예. 4월 10일을 넘겼어요. 넘겼으면 그 뒤부터는 이제 어차피 지연 발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1일 날 발급을 하든 4월 말일 날 발급하든. 그러나 며칠은 넘기지 않아야 되느냐?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넘기지 말아야 돼요. 7월 25일까지만 발급하면 1%. 네. 4월 11일 날 발급해도 어차피 가산세 1%. 7월 25일까지 발급하면 1%입니다. 네. 그러면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니까 1%는 얼마예요? 50만 원. 네. 50만 원 가산세가 된다. 네. 공급가액이 크면은 이 가산세 무시 못 하겠네요. 그죠? 예, 거래 금액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 정도면 1%가 뭐 몇만 원밖에 안 되고 몇천 원밖에 안 되지만 거래 금액이 막 억대가 된다든가 수천만 원이 되면은 1%도 무시 못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미발급은 그럼 뭐냐? 요 지연 발급을 놓치면 미발급이 돼요. 네, 밑에 내용을 읽어볼까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그러면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여러분이 다음 달 10일이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게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월 28일 날 만약에 공급했다면은 7월 25일 이후에는 미발급이 돼요. 예, 7월 26일 날 발급해도 미발급. 예, 미발급. 그래서 미발급은 공급가액이 2%입니다. 그럼 아까 5천만 원짜리가 1%가 50만 원이었는데 미발급하면은 100만 원의 가산세가 부가세 신고할 때 1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자, 1%, 2% 기억하시고 언제까지인지 요거 중요합니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신고 기한까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볍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부실기재. 아까 부실기재라는 건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거. 1%. 공급가액이 1%. 가공세금계산서.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가공. 예. 가공은 좀 비슷하게 말하면 가짜죠, 가짜.
즉 거래가 없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고받은 거예요. 예, 거래가 없었는데 종이로만,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상으로만 거래를 한 거. 이걸 가공이라고 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3%, 예, 받았다 3%, 발급한 사람 받는 사람 전부 다 가산세가 붙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요, 지연 발급과 미발급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지연 수치, 미수치도 있어요. 매입자 입장에서. 지연해서 발급받았다. 또 미수치, 여기에도 가산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 부가가치세 관련된 것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있는데, 양쪽에 다 가산세가 붙어요. 여기도 가공, 발급한 자, 가공, 발급하지 않은 자. 또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예, 이건 뭐냐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네. 그러니까 내가 공급을 했는데 내가 세금계산 우리 사업자번호로 발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과세 기간에 우리가 너무 실적이 너무 높아. 그래가지고 옆에 내가 잘 아는 다른 알고 지내는 사업자 보고 거래처에서 매입세금 계산서는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긴 그러고 그러니까 부탁을 해가지고 서로 짜고 3자가 짜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거 대신에 똑같은 금액으로 옆에 땡땡 회사 걸로 해주리면 안 되겠느냐고. 그냥 매입자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받아서 매입세 그냥 받으면 되니까. 그게 짜고 하는 거예요.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2%. 가공하고 거의 비슷해요. 2% 셉니다. 또 그걸 받은 사람도 똑같아요. 2%. 과다기재 수치. 예, 과다기재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500만 원으로 발급한다 이겁니다. 예, 금액을 뻥튀기한 거. 과다기재한 거에 2%씩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2%씩 과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다음 표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된 과산세입니다. 합계표를 미제출했다. 합계표를 이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말합니다. 미제출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부실기재 과산세 0.5%, 지연제출 가산세 0.3%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된 가산세도 별도로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했는데 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안 냈다 이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은 부가세 신고서를 마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 세금계산서 관련된 건을 입력을 해놓으면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마감이 안 되면 부가세 신고서도 마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전자로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서는 문제가 이런 가산세를 낼 리가 없을 겁니다만은 이렇게 수기로 신고. 지금도 이제 세무서에 가가지고 세금계산서 우리가 발급받은 걸 싸서 세금계산서 가가지고 민원실에서 이렇게 종이에 작성해가지고 신고하는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도 있어요. 거래 빈도가 몇 개 없대든가 이런 사업자들은 그렇게 해서 신고합니다. 그럴 때 자칫하면 이런 걸 빼먹을 수가 있죠. 몇 가지 양식을. 부가세 신고서는 작성했는데 합계표를 안 썼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것도 매입처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0.5%씩 똑같아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불성실하게 되면 다 0.5%입니다.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또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자, 전자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요, 주로 전송 불성실에 관해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전송 불성실.
발급 안 하고 안 한 것은 종이나 전자나 그 앞에 지연 발급, 미발급은 앞에 다 적용이 됐죠.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제때 전송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전송가산세가 붙었는데 이게 뭐냐면 지연전송 0.3%, 밑에 거는 미전송 0.5%입니다. 0.3, 0.5. 이것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 세율이 가산세가 이걸 낮췄더라고요. 옛날에는 지연전송이 0.5, 미전송은 1%였어요. 상당히 높았죠. 근데 이게 부가가치세법 개정 2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가산세도 낮춰가지고 지연전송 0.3%, 미전송은 공급가액의 0.5%입니다. 자, 그러면 지연전송은 언제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인지를 알아야 되죠. 원래는 다음 날까지 전송하면 그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음 날을 넘겼어요. 전송기한을 경과했다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 날을 넘겨서 전송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전송하면 되냐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해주면 돼요. 그럼 아까 3월 28일 날 전자세금계산서를 만약에 발급했던 건이다 그러면 7월 25일까지 전송하면 지연 전송으로 본다.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발급 명세를 전송하면 지연 전송 가산세 0.3%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미전송은 뭐냐? 바로 그 시기를 또 놓친 거죠. 확정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지연전송을 놓치면 미전송이 되는 거예요. 7월 25일 이후에 전송하는 것은 미전송이다. 그래서 0.5%입니다.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에서 지연발급 1%, 미발급 2% 그거 하나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쪽에서 지연전송 0.3%, 미전송 0.5%. 요 4개의 가산세율만 암기하는 식으로 좀 외워두세요. 빈번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들이 있었잖아요. 의무발급자가 모르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정상 발급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발급자가 종이로 만약에 발급을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관련 가산세인데요. 무신고라는 것은 아예 신고하는 날 신고를 안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무신고에는 깜빡 잊고 신고하지 않았다. 일반 무신고. 아주 상습적으로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부당 무신고 해가지고 납부해야 될 세액의 20% 가산세를 내고요. 영세율 사업자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냅니다. 신고하는 날까지 신고 안 하면 무신고가 돼요. 예. 근데 부당 무신고는 아까 그랬죠. 예, 의도적인 게 아니고 의도적 부당 아니에요. 예, 부당 무신고는 2배예요. 의도적으로 안 한 거예요. 40%. 영세율은 어차피 세금은 없으니까 그냥 0.5%만 적용합니다. 과소신고, 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했거나 환급액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일반인, 근데 부당한 경우는 40%, 그 다음에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표준의 0.5%. 이것이 신고 관련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 세금을 7월 25일까지 신고는 했는데 세금 납부를 늦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 납부 지연 가산세.
그래서 초과한 날 미달 납부한 세액에다가 며칠간 늦었느냐 거기다가 곱하기 2.5 나누기 만을 해가지고요 이자를 더 붙여서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또 기타 가산세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가산세, 현금 매출 명세서 등의 이런 가산세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네. 그래서 가산세를 여러분이 그 많은 항목을 다 어떤 것이 0.5였지 어떤 것이 1이었나 이걸 다 아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신고할 때는 그 가산세가 나와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아니면 종이 같으면 종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론 시험 볼 때는 그 네 가지만 1%, 2%, 0.3, 0.5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부가가치세 이론의 마지막에 간이과세자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자, 간이과세자의 적용 대상이 바로 지난해에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직전 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의 합계가 8천만 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법인은 그러니까 간이과세자 될 수 없습니다.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직전 연도니까 1년치예요. 1년치. 자, 그런데 간이과세자가 모든 업종에서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배제 업종이 있어요. 배제 업종을 한번 볼까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업자가 사업장을 2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2개 가지고 있는데 한 사업장은 일반 과세자예요. 만약에 옷을 도소매하는데 하나는 시내 좋은 자리에서 옷을 팔고 있고 하나는 그냥 동네에서 조그마한 옷가게를 하나 갖고 있는데 시내에서 크게 하는 것은 일반 과세자. 장사가 많이 잘 되니까. 근데 우리 바로 작은 동네 골목길에 있는 사업장은 매출이 별로 없겠죠. 그 동네 사람들한테 파니까. 그래서 간이과세자. 그러면 적용 안 돼요. 그 동네 것도. 자,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일반 과세 사업장이 하나 있고 하나가 또 간이과세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예. 두 번째,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했습니다. 광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업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제조업도 이제 가로 열고 제외되는 것이세요.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저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된다. 예를 들면 떡집, 제조업이거든요. 떡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이라고 해서 전부 다 제외하는 게 아니라 이런 떡집은 주로 누구한테 해요? 최종 소비자에게 팔잖아요. 떡은. 그래서 그러한 제조업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우리가 보통 제조업 하면은 그냥 공장이 있는 그런 제조업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제조업은 간이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매업도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제외되는 도매업이 몇 개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도 간이과세자 될 수 없어요. 부동산 중개업이 아니고 매매업.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개별 소비세 아시죠? 옛날 특별 소비세라고 그랬는데 개별 소비세가 적용되는 유흥업소. 간이과세자 될 수 없고요.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기획저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동산 임대 사업자 간이과세자 될 수 없다. 전문 서비스업도 간이과세자 될 수 없습니다. 요게 특별히 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전문 서비스업.
그래서 전문 서비스업으로 보기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무슨 업종이냐면요.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사, 노무사. 그래서 전문 서비스업 주변에 보면 꽤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네, 이런 것. 아니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무슨 평가죠? 우리가 시가 같은 거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 그래서 전문 서비스 하면 보통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네, 변호사. 간이과세자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일반 사업자는 8천만 원 미만 8천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데 부동산 임대업과 그 다음에 과세 유흥 장소의 사업자들은 4,800만 원 이상 옛날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8천만 원이 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예. 왜냐면은 8천만 원 미만이 간이과세자니까 사업장을 두 개 가지고 있으면 두 개 합쳐서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 이상의 사업이 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업소인 경우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될 수 없다. 아까 여기 이거나 마찬가지죠. 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이죠. 부동산 임대업. 자, 적용 배제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적용 배제에 제조업, 도매업, 전문 서비스업 이런 이런 업종 특별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신규 사업 개시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하고 아예 처음부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신규 사업자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신규 사업자가 알아서 판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할 때 우리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겠습니다 하면 해줘요. 네. 간이과세자 적용받을 수 있다. 주1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간이과세자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 이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하고 유흥업소는 4,800만 원 미달일 때만 신규 사업할 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고 발급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과세자는 납부세액이 어떻게 됩니까?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잖아요. 간이과세자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다가 과세표준은 밑에 나와요. 과세표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있어요. 이 부가가치율은 대개 우리가 이익률하고 비슷합니다. 이익률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가가 건설업은 이익률이 몇 퍼센트다. 영업이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건설업은 이익률이 몇 퍼센트, 도소매업은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음식점은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익의 10%를 납부세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과세표준에다가 이익률을 딱 곱해요. 그러면 이 업종의 이익이 나오죠. 거기에 10%를 부가세로 내라.
그러니까 뭐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다 납부하느냐? 최종 납부세액은 여기서 계산을 한 이 금액을, 여기서 계산된 금액이 이게 납부세액이에요. 거기서 재고를 다 판매한 걸로 보고 재고. 이 과세표준에는 재고는 없어요. 이 과세표준이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이 과세표준이 매출액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그러면 재고납부세액이라는 건 뭐냐면 매장에 아직 판매하지 않은 재고들, 이걸 전부 판매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재고 인정을 안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장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걸 더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걸 빼줍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7월 달에 애정 고지를 하거든요.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도. 우리가 간이과세자는 신고를 1월 달에 한 번만 해요. 1년에.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7월 달에 고지서를 냅니다. 지난해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그래서 그게 애정 부가세액이에요. 고지 납부한 거. 그거 빼고 가산세 있으면 가산세를 더해서 최종 납부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그 다음에 세액공제 내용은 어떤 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세표준이란 아까 제가 매출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이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그냥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에요. 매출액이. 예, 우리가 일반 과세자는 매출액이 공급가액이 매출액으로 가고 그 세금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로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예수금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전부 다 그냥 매출액입니다. 부가세 다 포함한 것이 매출액으로 봐요. 자,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과세표준이다. 그 매출액은 공급 대가. 그러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아까 이익률이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러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소매업은 15%, 제조업은 25%, 숙박업은 제조업이 20%, 숙박업은 25%, 건설업 30%, 금융, 보험, 서비스업은 40%, 그 밖에 서비스업은 30%. 네. 이렇게 해서요. 아마 저희 같은 학원 업종은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아니, 학원은 면세 사업자니까 네, 부가가치세에 상관이 없군요. 자, 이 학원 내에서 그 이익률 따질 때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요, 소득세 신고할 때 거기서도 일정한 율이 있습니다. 학원 업종은 이익을 몇 %로 본다. 자, 부가가치율. 이 부가가치율을 가지고 시험에 내진 않아요. 네, 시험에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외우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아까 그리고 세액을 공제해 줄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간이과세자도 어떠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수취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 수취세액이라는 것이 그 매입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는데 그 세액을 다 공제해 준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세액에서 이 부가가치율만큼만 또 반영을 합니다. 뒤에 아마 또 요 신고에 나올 것 같은데, 자, 매입세금 계산서 수취세액 전부 다 공제해 준다는 게 아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게 일부를 세액 공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한 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적용해 줘요. 이것도 발행한 금액을 전부 공제해 줄 수는 없겠죠. 예, 거기에 일정한 율을 곱해서 세액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로
또는 현금 영수증 발급을 많이 하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전자신고하면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해주는 거 있죠? 예. 간이과세자도 그거 적용해줍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그래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으면 세액공제를 아무래도 더 늘어날 거고요. 또 간이과세자가 판매할 때 무자료로 그냥 영수증 판매를 하지 말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판매를 많이 하게 되면은 세액공제가 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느냐? 애정부과 납부는 원칙적으로 고지 납부를 합니다. 7월 달에 고지를 하겠다 그랬죠? 한다 그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정 납부는 원칙적으로 고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애정부과기간,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잖아요. 이것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애정부과기간 끝난 후 25일이니까 7월 25일을 말하는 거예요. 7월 25일 내에 징수를 한다. 7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하려면은 6월 말이나 7월 초 중에는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겠죠. 예외에 간이과세자가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우리가 앞에서 일반 과세자의 애정신고 때 개인사업자도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죠. 이유는 거기와 똑같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애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합계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고지할 때는 2분의 1에 대해서 해당되는 금액을 고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서 조금만 납부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애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애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애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존의 사업자 중에서 4,800만 원 이상 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애정신고를 만약에 고지 납부를 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했다면은 애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애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애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관련된 것도 같이 신고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신고와 납부.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니까 1월 25일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1월 25일까지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이고요. 마찬가지로 일반 과세자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1월 25일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고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표가 있네요. 자, 마지막 표가 뭐냐면은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를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 잘 만들어 놓은 내용이니까 여기서도 또 새로운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적용 대상을 보면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아닌 모든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입니다. 면세 사업자를 뺀 과세 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 이외의 과세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예요. 자, 과세 기간을 보게 되면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과세 기간이 하나고 일반 과세자는 1기와 2기로 과세 기간이 2개입니다. 과세 표준이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
과세 표준을 공급 대가로 보고 일반 과세자는 과세 표준이 공급 가액이었죠. 납부세액의 구조는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에다가 이익률, 부가가치율을 곱한 다음에 10% 세율을 계산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 이게 매출세액이죠.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으로 계산한다. 세금계산서 발급면에서 보면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고 또 기존 사업자 중에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해놨죠. 일반 과세자는 영수증도 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도 다 된다. 자, 세금계산서 수치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를 받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공급 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예, 부가가치율이 아니네요. 똑같이 0.5%. 예. 원래는 몇 프로예요? 예, 원래는 그 세금계산서 수치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가 10%잖아요. 예, 10%인데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대해서 공급 대가의 0.5% 그 합계액의 0.5%를 세액공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가요.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 과세자는 적용해 줍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과세자는 적용이 되죠. 납부 의무 면제 간이과세자는요. 영세한 간이과세자는 아예 세금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세한 간이과세자냐? 당해 과세기간 즉 1년이죠.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없다.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3,000만 원이었어요. 1,800만 원이 개정 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간 4,800만 원이니까 월로 따지면은 월 매출이 연간 매출이 4,800이니까 나누기 12달이면 월 매출 400만 원이네요. 월 매출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면제를 해줘요. 면제. 계산에 나와도 납부 면제. 납부 면제자는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신고는 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끔 간이과세자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고가 면제된다. 이건 틀린 거예요.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지 신고까지 면제할 수는 없죠. 신고 안 하면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과세자는 면제라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포기제도가 있는 것은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과세자는 포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 아주 중요하겠네요. 요약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를 비교해가지고 여기 특성별로 딱 비교했기 때문에 정리하기 아주 좋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를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구분해가지고 공부하는데 참 좋은 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표 많이 봐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 FAT 1급에서 했습니다만은 복습된 부분이 대부분이었고요. 몇 가지 추가된 부분을 같이 해서 잘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소득세 이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소득세 이론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잘 더 집중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부터 한 10시간에 걸쳐서 소득세 이론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루한 이론이 다 끝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득세 이론 딱 10시간이면 끝납니다. 10시간? 네.